유럽의 플라이스토세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원시적인 거주지가 있습니다.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한 개체가 짐승 가죽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죽을 팽팽하게 당기기 위해 이를 이용해 단단히 물고 고정한 채 동시에 석기를 손에 들고 힘차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표면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극계 도구의 날이 궤도를 벗어나 앞미에 작은 상처 자국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은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지역에서 약 13만 년 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치아에 남겨진 흔적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상처의 방향을 분석하고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어느 손으로 도구를 사용했는지를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네안데르탈인이 오른손잡이였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현대 인류에서도 인구의 약 70, 95%가 오른손잡이입니다. 단 하나의 치아만으로도 한 개체의 운동 습관을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습니다.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에서도 한쪽 손을 선호하는 경향은 보이지만 인간만큼 강하게 좌우 편향을 보이는 포유류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수파가 왼손잡이인 인간 집단은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긴 진화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우리의 조상이 침팬지 계통과 분기한 이후 형성된 특징, 특히 두발 보행과 석기 제작 능력과 깊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진화 과정에서 신체 한쪽이 우세해지는 현상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손잡이 경향은 매우 오래된 진화적 기반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왼손잡이 사람들이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특정 상황에서는 왼손잡이가 독자적인 장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애초에 주로 쓰는 손이라는 것은 좌우로 완전히 나뉘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정도를 지닌 연속적인 스펙트럼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거의 양손을 균등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각 손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합니다. 물건을 단단히 잡는 동작과 바늘에 실을 꿰는 정밀 작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면서도 일상적인 동작에서는 왼손을 우선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가정에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근을 자를 때 주로 쓰는 손은 칼을 조작하여 주요 작업을 수행하고 반대 손은 도마 위에서 당근을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역할 분담 뒤에는 복잡한 신경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척추동물에서 뇌의 각 반구는 주로 반대쪽 신체를 제어합니다. 좌뇌는 오른손을, 우뇌는 왼손을 주로 지배합니다. 뇌의 좌우 반구는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지 활동은 어느 한쪽에 더 강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뇌 반구 기능 분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대부분의 척추동물, 심지어 일부 무척추동물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분화 덕분에 뇌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경우 좌우 반구의 비대칭성이 다른 영장류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특정 손을 안정적으로 우선 사용하는 경향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인간에게는 명확한 주 사용손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연구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매우 일관적입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은 어느 한쪽 손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선사시대 예술에도 남아 있습니다. 플라이스토세 말기의 암벽화에는 동물과 생활 풍경, 그리고 수많은 손자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손자국들은 손을 암벽에 대고 그 주변에 가는 관을 통해 안료를 불어넣어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흥미롭게도 그 대부분은 왼손의 형태입니다. 이 기법을 재현한 실험에 따르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오른손으로 관을 들고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른손 우세 경향이 남겨진 손자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때때로 골격 자체에도 직접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한쪽 팔을 다른 쪽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사람, 예를 들어 테니스 선수의 경우 주 사용팔 쪽의 상완골이 오랜 기간 큰 부하를 받으면서 더 굵고 튼튼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신체의 좌우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집단 전체 수준에서 이처럼 뚜렷한 편향을 보이는 사례는 매우 특이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침팬지와의 공통조상에서 분기한 뒤 멸종한 일부 고대 인류 역시 오른손잡이 경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오래되고 명확한 단서는 화석화된 치아에서 발견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치아 흔적이 상세히 연구되기 이전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보존 상태가 좋은 골격에서 보이는 양팔의 차이를 통해 그들이 오른손잡이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오른쪽 상완골은 왼쪽보다 더 굵고 튼튼했으며 이는 현대의 오른손잡이 테니스 선수에게서 보이는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고대 인류 화석에서 양팔이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석기에 의해 치아에 새겨진 극히 작은 상처 자국이 특히 중요한 데이터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크로아티아에서 발견된 자료와 일치하며 단순한 저작 행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치아에 남겨진 상처 자국은 선사시대의 수작업이 잎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두 가지 큰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쓰는 손의 성향은 진화 역사 속에서 언제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것은 고대 인류의 일상활동 중 어떤 측면을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치아를 제3의 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앞니로 짐승 가죽을 고정하고 왼손으로 재료를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석기를 들어 표면을 깎아냅니다. 만약 작업 도중 도구가 미끄러져 치아의 에나멜층에 닿게 되면 특징적인 대각선 형태의 상처가 남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바로 그 상처의 방향을 통해 어느 손이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흔적은 스페인에서 발견된 약 50만 년 전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화석과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약 18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 표본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종 전체가 오른손잡이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발견은 한쪽 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인류 계통에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영장류에서는 주로 쓰는 손의 경향이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뚜렷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은 강한 좌우 편향성이 인간의 조상이 침팬지 계통에서 분기한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연구자들은 이른바 손잡이 유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유전자만으로 손잡이가 결정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손잡이라는 특성은 유전, 신경 발달, 그리고 생활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뇌와 도구 사용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좌뇌 반구에 존재하는 브로드만 44번 영역 브로드맨 에리아 44은 물체 조작과 도구 제작에 관여합니다. 좌뇌는 주로 오른손을 제어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 과정 속에서 오른손이 점차 우세해졌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립보행 능력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이 이동 기능에서 해방되면서 더욱 고도로 전문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캥거루와 같은 일부 이족보행 동물에게서도 앞다리 한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왼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오른손잡이가 도구 사용에 유리하다면 왜 왼손잡이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한 가설에서는 왼손잡이가 소수파라는 사실 자체에서 이점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복싱이나 종합격투기, MMA 같은 대전 스포츠에서 왼손잡이 선수는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수는 오른손잡이 상대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왼손잡이 격투가들의 평균 승률이 더 높다는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우위가 왼손잡이라는 특성을 세대를 넘어 유지시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립보행이나 도구 제작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잡이 경향 역시 인류 진화 속에서 매우 긴 역사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모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화가 단 하나의 형태만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다양성 자체가 인간이 주변 세계에 더욱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